앞으로 경매 투자로 수익을 얻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3시간을 함께 할 위드시맨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차는 4개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인 소개보다는 지금까지 시맨은 어떤 투자를 해왔고 또 지금은 어떠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소개를 간단히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617, 710 대책, 그 대책 이후에 지금 현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투자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만들어진 규정 안에서 찾아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각자마다의 상황이 다 틀릴 거예요. 그 상황에 이걸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인가를 먼저 체크를 해놓고 시작을 하자는 거죠. 그거를 체크리스트로 다 만들어서 별도의 자료로 전달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그 대책이 나온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 시장에 들어가서 어떠한 투자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 이 규제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들어갈 것인가, 보수적으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 아니면 조금 쉴까에 대한 부분, 각자마다 다 틀릴 건데 본인에게 맞는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세 번째 시간이고요. 그러면 네 번째는 경매 시장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그 경매 시장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낙찰을 받고 있고 거기에서 내가 뽑아낼 수 있는 벤치마킹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마지막 시간입니다. 좀 전에 대출도 그렇지만 취득세 부분에서 내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포트폴리오를 정리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어디 지역에 전세가가 많이 올려서 무피라는데 옛날에는 2천만 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서울집을 들고 있는 분이 하시면 안 되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근데 내 거를 처분해서 더 큰 걸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은 생각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정리가 지금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재강조를 드립니다. 이 두 개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에 해당한다. 거기에서 이 A를 판다. 중과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걸 깨트리고 중과를 맞게 되면 중과만 맞는 것이 아니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없어집니다. 전세는 갱신권을 청구하고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은 2년이 아니라 4년을 보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조정지역에 거주를 안 한 거예요. 여기 거주한 거예요. 일로 이사했으니까. 거주 안 하고 요건 못 채웠어요. 그러면 일반 과세가 되지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비과세가 안 됩니다. 거주 안 했으니까. 허나 중과세가 안 될 뿐인 거지요. 그러니까 거주를 안 했으니까 일반 과세가 들어갈 건데 4년을 보유했다 이거예요. 이 4년 보유한 거에 대한 장기 특별공제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과가 걸려버리면. 이거 피해야 됩니까? 피하지 않아도 됩니까? 어떻게든 피하는 것이 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편이 됩니다. 지금까지 대출, 취득, 보유, 매도에 있어서 규정들을 막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취득세는 안 들 것 같은데 양도세는 들고 법인으로 들어가려니까 복잡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물건이 하나 있어요. 걔는 어떻지? 계산 다 해봐야 돼요, 이제. 막 계산해야 돼요. 복잡하지요. 누군가 이걸 나한테 계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세무사한테 한번 자문을 해볼까?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이 없나?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सक्세스2가 그 부분을 계산을 해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सक्세스 버전 2는 매가 산정보다 포트폴리오 관리에 더 많은 영향을 줬어요. 내가 이 물건 받았을 때 내가 들고 있는 거 손에 얼마나지? 이거 체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거 낙찰 받는데 5천만 원 버는데 이거 할 때 4,700만 원 손해 나네? 300만 원 벌기 위해서 들어갈까 말까? 이걸 고민하게끔 만든 프로그램이 버전 2예요. 항상 보던 그림이죠. 성원 낙찰반 들으신 분들은. 복잡하지요. 근데 더 복잡해집니다, 앞으로. 허나 엑셀을 몰라서요. 근데 알아야지만 할 수 있다라는. 예전에 성공낙찰 전략반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규정과 그 많은 규정이 나한테 주는 영향들이 시스템화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만 딱 때려놓으면 얼마 이익 보고 얼마 손해본다. 그래서 들어가라 마라. 이게 빠바박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나는 그거에 대한 생각 없이 이거 종부세 걸릴 건데 이거 해야 되나? 그 생각이 아니라 물건에 집중할 수 있어요. 왜? 물건 찾으면 넣으면 된다 안 된다 나오게끔 만들어가지고. 왼쪽 게 오른쪽 거보다 좋은 거는 10년이 지나도 똑같지요. 얘보다 좋은 브랜드를 달지 않고서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아파트의 가치, 이 입지 가치와 물건 가치는 변합니다. 그 변화도 외부와 내부로 나뉘어서 변화되게 되고 입지와 물건으로 나뉘어서 변화되게 됩니다. 즉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 집 앞에 지하철역이 생깁니다. GTX가 통과합니다. 가격이 오릅니까? 오르지 않습니까? 오르겠죠. 입지적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우리 집 앞에 교도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지고 공원이 생긴대요. 가격이 오릅니까? 오르지 않습니까? 오릅니다. 입지 가치가 오르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다시 가격도 움직입니다. 대출 수요하고 관련이 있고요. 정부 정책 수요 공급 전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입지 가치 외의 대외 변수에 따라서 이 가치, 같은 집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또한 물건의 가치, 새 아파트 20년 지나면 구축, 맞죠? 30년 지나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치가 변해요. 자, 그러면 경매하는 투자자들은 어차피 세팅할 거잖아요. 어떤 가격을 보고 들어갈까요? 금매 나온 거 보고 들어갈까요? 저 위에 고점 찍고 있는 가격을 보고 들어갈 거예요.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금매 가격을 보고 들어올 경우가 높아요. 왜? 그 가격이 안 사지면 그거 가서 사면 되니까. 맞죠? 근데 현실적인 금액은 그 금액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저 금액이지. 내가 공시를 만들면 이 금액 된다는 뜻이잖아요, 결국. 그리고 그 사이에 전세가 계속 오릅니다. 내가 3천만 원 싸게 살라고 말라고 경매하겠노? 일반 매매 살란다. 샀어요. 전세 낀 걸로. 샀어요. 전세가 못 올립니다. 맞잖아요. 경매로 받았습니다. 고생했죠. 전세가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실투비를 줄일 수 있지요. 전세 갱신 청구권이 나오면서 미래 가치 상승형 투자에 경매가 효과적인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경매의 타이밍이 온다 했습니다. 분명히. 근데 지나가고 있네요.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지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경매 시장. 떨어지긴 했으나 그게 그래프를 꺾을 정도의 변화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힘은 없다라는 거예요. 상승에 다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정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사실. 그래서 집중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